진상 고객이라고 하면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실제로 성향 자체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디자인에이드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인테리어 관련해서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김 대표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테리어 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른바 좀 이런 진상 고객들도 좀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진상 고객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연한이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성향 자체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쇼킹한 고객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그 이전에 인테리어 했을 때 예. 인테리어 회사에 잔금을 떼어먹었다라고 예. 자랑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예. 뭐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인테리어를 하면서 뭐 본인들의 만족도가 고객과 회사의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잔금을 주기 싫어하면서 갈등이 발생되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진상 고객 만나보셨냐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어떤 고객이 진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생각한 게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줄 수 있는 정도까지 공사가 되지 않았다든 저건 처음부터 계약한 내용이랑 너무 다르게 진행돼서 줄 수 없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수주 받은 만큼 일을 충분히 했는데 고객은 아직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중간에 변심이 있거나 또 바꿔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저 변심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 이랬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는 제 의뢰인이 고객 쪽은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 쪽이었는데 그 인테리어 업체의 사장님이랑 고객이랑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이 당연히 주문을 넣을 거라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샤시를 다 이제 발주를 넣어가지고 물건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변심을 해가지고 나는 공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샤시를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이미 외부에다가 발주를 넣어가지고 이제 샤시를 받아놓은 상태니까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샤시 비용을 통째로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진짜 큰 변심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서를 쓰지를 않았던 거예요. 흔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간혹 업체한테 연락이 오고 상황은 발생됐는데 계약서를 썼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안 썼다라고 하세요. 이게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 업체 사장님이 고객한테 이제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이 1심 소송을 할 때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그 업체 사장님이 1심 소송을 할 때는 1심 변호사님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고객이랑 업체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됐고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고객이 계약대로 돈을 안 넣고 있으니까 채무불이행 상태니까 돈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주요한 요인으로 들어가지고 인테리어 업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서도 안 썼고 두 번째로는 계약금도 주고받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그냥 자기 욕심에 밖에 발주 넣어가지고 샤시 만들어 놓고 고객한테 밀어붙인 거니까 고객 입장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그 인테리어 업체가 패소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소심을 맡게 됐는데 이게 승산이 있는 소송이었죠. 저도 처음에 그 1심 기록을 꼼꼼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려면은 계약금을 주고 받는다든지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고객이랑 통화를 할 때 뭐 그럼 몇 월 며칠까지 뭐만 할게요. 그러면 돈 주세요. 그럼 돈 주겠습니다. 이런 녹취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도
계약 체결이 됐는데 고객이 계약을 이행 안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1심 패소했고 업체 사장님 울면서 저한테 왔는데 이거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고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저한테도 그런 분들 가끔 연락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 말씀대로 고객이랑 인테리어 업체 사이에서는 충분히 계약이 체결될 만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고객이 생각하게끔 했어요. 계약서는 굳이 안 썼지만 계약이 진행될 만큼 인테리어 업체에 거의 매일 찾아와가지고 수다 떨고 차 마시고 뭐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고, 다만 계약서를 쓰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계약이 충분히 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고객은 상대한테 계약이 체결될 것 같다는 신뢰를 준 상태에서 그거를 부당하게 파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채무불이행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계약이 체결될 것 같다라는 충분한 신뢰를 업체한테 준 상태에서 부당하게 이거를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민법 심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계약 불체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고객이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게 승소하셨나요? 받아들여졌습니다. 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이행 안 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1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체결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될 것 같은 충분한 신뢰를 부여했기 때문에 상대의 그 신뢰를 손상시킨 것이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심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라고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따르자면 사실 저도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계약할 것 같아서 뭔가 작업을 해놨는데 진행되지 않은 경우, 또 인테리어 회사들이 흔히 겪는 경우 중에 하나가 보통 계약하기 이전에 뭐 설계를 하기도 하고 3D 시안을 제출을 하기도 하고 자재를 미리 맞춰놓긴 해요. 근데 진행을 안 하고 고객이 변심을 해버리면 그냥 다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신선한 그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에 업체들을 한 500군데 그 모아가지고 인테리어 회사들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 정보를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억울한 그 사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돈도 돈이지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대로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장님이 억울하신 건 알겠지만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가 답을 찾아드리겠다. 그리고 답을 찾아드리겠죠. 훌륭하시네요.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같은 업계니까, 그리고 소송 경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물어보시는데, 계약서 안 썼다라고 하시면 그건 그냥 포기하세요라고 했었거든요. 전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이야 발주를 해서 샤시를 맞춰놨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공사를 한 1-20% 진행을 하신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그 고객이 그만해 나가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보상받지 않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응용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법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체결될 만한 충분한 신뢰를 고객이 업체한테 줬다라면 계약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파기를 하면은 신의 측에 의뢰되는 불법 행위 볼 수 있다라는 판례를 이런 그런 너무 승소 좋은 경험을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은 정보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대표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앞으로 대표님이랑 요 업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 혹은 현재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께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상 좀 찍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조언 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대표 변호사님께 연락을 한 번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